네, 이 시간에는 2018년도 전기산업기사 제3회 회로이론 문제풀이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번을 보면 2의 제2 3분의 2 파이와 같은 것, 이렇게 이제 문제를 문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저 벡터에서 말이죠. A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건 뭐 A상이라고 하죠. 뭐 B상, 왜? 잘못했어? 아니요. 한 번만 처음부터 다시. 그래. 다시 하자. 다시. 하면 그게 안 잡혀서. 아, 그래요? 다시 하지 뭐. 다시 해요. 네, 잘리진 않았는데 좀 아슬아슬해가지고. 아, 그래요. 뭐 합시다. 그러면 사인 드릴게요. 예. 네. 이 시간에는 2018년도 전기산업기사 3차 시험이죠. 회로 이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죠. 1번을 보시면 2의 제3분의 2 파이와 같은 복소수꼴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는 기준은 A상을 기준합니다. A상, 우리는 이제 B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C상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A상, B상, C상이 있을 때 A상과 B상, C상의 위상차는 120도입니다. 이게 다 120도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전기의 회전 방향은 반시계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 A를 몇 도 움직이면 C상이 되냐면 120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얘가 120도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크기가 1일 때 같은 크기가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를 120도 이동시켜라,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그러지 않습니까? 얘 이를 120도 이동시키면 얘거든요. 얘를 우리는 연산자 A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연산자 A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른 거, 이것은 A상의 표현이고 이것은 연산자 A입니다. 그러면 이 연산자 A는 이제 벡터적으로 보시면 얘 위치인데요. 얘를 복소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30도가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전체가 120도에서 90도를 빼고 나면 30도거든요. 30도이면 여기는 60도가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냐 하면 1 코사인 60도 해도 되고 또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습니까? 요 길입니다. 요 길이가 얘죠. 그래서 30도면 사인 30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지점입니다. 플러스 쪽이고 여기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분의 1 가서 위로 얼마큼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요 길이 겁니다. 요 길이는 코사인 30도죠. 코사인 30도는 2분의 2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연산자 A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가서요. 마이너스 2분의 1 가서 위쪽은 J쪽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J쪽. 플러스 J쪽. 여기는요. 마이너스 J쪽 하지 않습니까? 플러스 J쪽으로 2분의 루트 3 간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얘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 2분의 루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J 2분의 루트 3인 얘는 얘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는 뭐라고 합니까? 연산자 A제곱,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답은 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잘 해두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0V 800W 역률이 80%인 교류 회로의 리액턴스는 몇 옴이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주어져 있는 문제를 보고 일단 여기서 역률 코사인 세타는 알고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0.8이죠. 일단 코사인 세타가 0.8인데 리액턴스에 관계된 건, X에 관계된 것은 무효율이죠. 즉 리액턴스에 해당하는 것이 무효전력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유효전력이 있는데요.
800W는 유효전력인데 얘는 뭐에 관계됩니까? 무효전력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일단 먼저 이렇게 보죠. 뭐 일단 요 100V와 800W 역률이 있으면 우리는 전류를 구할 수 있거든요. 전력이란 건 뭡니까? VI 코사인 세타이지 않습니까? 얘가 800W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800W랍니다. 전압은요 100V랍니다. 전류는 모르죠. 역률이 0.8입니다. 그러면 얘가 800에 전라면 전류는 80이어야 그러지 않습니까? 8이어야 전류가 10이어야 되죠. 10이어야 1000에서 0.8에서 800이 되지 않습니까? 전류는 10A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건 구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I자승 X죠. 무효전력은 뭐다? I자승 X는 무효전력에 해당하거든요. I자승은 이미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10이라고 그랬죠? 10의 제곱 X입니다. 리액턴스 X는 무효전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좀 받으시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효전력은 800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효전력에다가 피상전력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이런 우리는 벡터를 그려보면 1000 곱하기 자 여기서 우리는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해면 전압 곱하기 전류죠. 뭐 전압은 100이라고 그랬고요. 전류는 10이므로 피상전력은 1000이 됩니다. 볼트암페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피상전력을 구했더니 무효전력은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 8, 10이지 않습니까? 6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600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리액턴스는 100에다가 뭘 곱하면 됩니까? 6을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리액턴스는 몇 옴이냐 하면 6옴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시면 일단 유효전력, 피상전력, 무효전력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63번을 보면 그림과 같은 파이형 사단자 회로의 어드미턴스 상수 중 어드미투2는 몇 뭐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보시죠. 이 어드미턴스 행렬은 이런 얘기죠. V는 임피던스 I지만 임피던스 I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I는으로 바꾸면 I는 임피던스 분의 2대 V.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임피던스 분의 1을 어드미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드미 V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1차 측에 I1, I2를 놓고요. 그리고 어드미 11, 어드미 12, 어드미 21, 어드미 22. 이걸 우리는 어드미턴스 행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전압을 놓는 것입니다. V1, V2 이렇게 놔서 자, 우리는 지금 어드미 22를 나오면 얘를 구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I2는이죠. I2는 어드미 21의 V1이죠. 어드미 21의 V1 플러스 어드미 22의 V2죠. 지금 문제에서는 어드미 22 2차 자기 어드미턴스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0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V1이 0이어야 됩니다. V1을 0으로 한다는 건 쇼트시키는 것입니다. 얘를 쇼트시킨 상태에서 어드미투2는 V2분의 I2지요. 어드미투2는 V2분의 I2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 1차 전류고요. 여기가 이제 2차 전류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요 어드미2는 어떻게 합니까? 자, 요 놈과 지금 얘와 얘는 병렬이 되고요. 근데 잘 보시면 이거 어드미턴스로 돼 있어요. 만약에 이가 여기는 잘 보시면 요리 흐른 전류는 여기가 쇼트 돼 있으면 여기는 0옴입니다.
당연히 얘는 무시가 되는 거죠. 모든 전류는 단락된 대로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전류값은 두 놈이 모임으로 병렬이지만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둠이 툰2는 뭡니까? 전류는 어둠이 V인데 전압은 V2죠. 뭐 두 놈 합한 것입니다. 그렇죠? 병렬에서 어둠이 턴스는 어떻게 한다? 더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놈이 옴이면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고 알고 계시죠? 모인 경우는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9V2가 되는 것이죠. V2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답은 9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가 있는 경우는 만약 이게 옴이라면 두 놈이 병렬일 때 분자는 예를 들어서 이게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로 돼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더해서 합성할 때는 더한다는 걸 알아두고 만약에 옴이면 분모는 더하고 이런 식 알고 계시죠? 분자는 곱하고 이런 식이 옴인 경우는 이렇게 하고 모인 경우는 바로 더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답은 9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답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64번을 보시겠습니다. 불평형 삼상전류 IA, IB, IC일 때 영상전류는 몇 암페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는 삼상전류 불평형 계산하기 위해서 영상전류, 정상전류, 역상전류를 우리는 식을 알아두셔야 되죠. 뭐 IA 각상, B상, C상 각상전류의 3분의 1이고요. 정상은요 3분의 1에 IA 플러스 AIB 플러스 A제곱 IC가 되고요. 역상은요 3분의 1에 IA 플러스 A제곱 IP 플러스 AIC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A제곱 이런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산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I0를 물어봤으니까 요 식에다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대로 대입합니다. 3분의 1에 A는 15 플러스 J10입니다. 15 플러스 J 10이라고 그랬고, J2죠? J2라고 그랬고, 여기서 B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IB입니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J 14가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C상입니다. 마이너스 3에 플러스 J 요거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요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서 계산하면 되겠죠. 뭐 15에다가 20하면 마이너스 5가 됩니까?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8이 되네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J2입니다. 자, J2에다가 마이너스 J12가 되네요. 마이너스 J12에서 10을 하니까 마이너스 J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67, 마이너스 0.67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5번 어떤 개의 임펄스 함수 델타 t가 입력으로 가해졌을 때 시간 함수 2의 마이너스 2t가 출력으로 나타났다. 이 개의 전달 함수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전달 함수의 정의는 뭡니까? 입력 S 함수분의, 그렇죠? 만약 입력이 R했으면 입력 S 함수분의 출력, 입력 S 함수분의 출력 S 함수를 우리는 전달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 문제에서 입력 T 함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델타 T를 줬네요. 입력에서는 임펄스 함수를 주고 출력은요 2의 마이너스 2t라는 지수 함수 함수를 주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얘를 라플라스 변환합니다. S 함수로 만들면 너는 1이 되네요. 그죠? 너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 지수 함수죠. 뭐
여기가 마이너스 2면 S 플러스 2가 되죠. S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입력은 1이라고 그랬고 S 함수가 1이고 너는 S 플러스 2분의 1이므로 뭐 이런 의미가 없네요. S 플러스 2분의 1이 된 1번이 답이 되겠네, 그죠? 1번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달함수의 정의가 뭐죠? 입력 S함수분의 출력 S함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달함수를 하려면 라플라스 변환을 알아두시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보시죠. 66번입니다. 0.2 헨리의 인덕터와 155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고 220V 상용 교류를 인가했습니다. 1시간 동안 소비된 전력량은 몇 왓다워냐 그랬습니다. 자, 요 전력량이 주어지면 우리는 지금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이런 그림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R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L가 있는데요. R은 150이고요. 얘는 옴입니다. 근데 얘는 헨리로 주어졌어요. 0.2 헨리라고 주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별 이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용 주파수 60Hz를 적용해서 얘 리액턴스 옴은 오메가 L 옴이 되는 것이죠. 물론 위상은 제 위상이 있는 것입니다. 300 오메가는 2파이F죠. 오메가는 2파이F. F에다 60을 대입하시는 것입니다. 60 곱하기 120에다가 파이 3.14를 곱해주면 376.8. 우리는 한 377로 계산합니다. 곱하기 0.2 옴이 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전압은 220V를 인가했습니다. 220V를 인가했을 때에 전력량이 와트 아워라고 그랬습니다. 뭐 1시간입니다. 어쨌든 와트를 구하는데 유효 전력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서요. 전류를 구해서 R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뭐다? 유효 전력인 것입니다. 유효 전력은 I자승 R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우리 유효 전력을 할 때는 I자승 R 꼴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뭐 R분의 V제곱 꼴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I자승 R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인가된 전압이 220인데 우리 수험생들은 갑자기 R 150분의 전압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전압은 여기까지 전체 전압이 220V라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 항상 I자승 R꼴입니다. 자, I 구해야 됩니다. I는 어떻게 구합니까?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죠. 꼭 임피던스 분의 전압입니다. 왜 그래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 제곱의 R 150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임피던스는 루트 이거 150이죠. 뭐 150의 제곱 플러스 370에다가 0.2 곱한 것입니다. 얘 XL의 제곱입니다. 계산기로 계산하셔서 얘를 대입한 다음에 220의 제곱 150 I자승 R 모양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3번 257.6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값은 여러분들 약 뭐 75점 얼마 나올 겁니다. 75점 얼마가 나오면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작동시켜서 답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어떤 제어계의 출력, 이 출력이 CS 함수로 주어졌을 때 시간 함수 CT의 최종값입니다. 자, 우리는 초기값의 정리와 최종값의 정리가 있거든요. 초기값이라는 게 뭡니까? 만약에 t가 있으면 t가 0에서의 값이 초기값인데요. 만약에 이 CT를 주면 t가 0일 때 값인데 S함수로 주어졌을 때는 초기값은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S는 무한대로 보낸다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S를 항상 이거 곱해주는 것입니다. S 곱해서 CS
S 함수가 주어지면 그 S 함수에다가 S를 곱해주고 S를 무한대로 하는 것이 초기값입니다. 자, 이제 최종값이죠. 최종값 정리는 T가 무한대일 때 값을 우리는 최종값이라고 합니다. 이 최종값을 우리는 정상값이다. 이렇게 우리는 또 알아두셔야 되죠. 최종값을 정상값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어졌을 때 S 함수를 주어주면 T가 무한될 때 S는 0으로 수렴시키고 S를 곱해서 CS 합니다. 자, 우리는 최종값이라고 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것입니다. 대입해보죠. 뭐 리미트 S는 0으로 갈 때 주어진 식, 요 S 함수를 그대로 대입하면 S의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5와 같이 돼 있죠. 뭐 S는 이렇게 맞줄이면 됩니다. 0을 대입합니다. 0을 대입하면 2분의 5만 남네. 그래서 답은 2분의 5가 답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거들랑 우리는 이렇게 개수를 봤을 때 항상 이 관계를 잘 보신 다음에 끝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어졌다. S가 약분된다. 0을 대입하면 끝. 최종이다. 최종값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68번 순식값 2를 전압을 2로 주어지고 2m 코사인 100파이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볼트와 전류 I는 순식값 I는 Im 사인 100파이 t 플러스 4분의 파이 암페어 유상차를 시간으로 나타내면 몇 초냐 그랬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얘를 따져보는데요. 일단 얘를 지금 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코사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사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사인의 위치는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사인은 어떻게 합니까? 사인에다가 90도 더한 것이 코사인이지 않습니까? 자, 이걸 우리는 사인으로 바꿔주면 전압은요 2m에 사인으로 바꿔주면 100파이 t에다가 코사인은 사인보다도 원래 2분의 파이 90도 앞에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2분의 파이를 해주면 사인 2분의 파이는 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 더하면서 뭐다? 코사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90도입니다. 90도에서 3분의 파이 몇 도입니까? 60도죠. 그럼 얘는 몇 도입니까?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의 크기는 플러스 30도입니다. 그러면 6분의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는 얼마다? 6분의 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오메가 t 다 똑같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를 빼버리면 전압과 전류 유상차가 되겠죠. 뭐 그러면 12가 되죠. 12분의 여기는 2고 여기는 12분의 뒤에서 앞에를 빼면 되니까 12분의 파이만큼, 즉 이만큼 유상차가 생기네요. 그죠? 얘와 지금 여기는 45도이고 얘는 30도니까 두 개의 유상차는 12분의 파이만큼 유상차이가 집니다. 자, 어쨌든 두 놈의 각도는 12분의 파이가 되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시간이 얼마냐고 그랬습니다. 몇 초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각속도라는 건 뭡니까? 각을 시간으로 나눈 걸 우리는 각속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구해봅니다. T는 오메가분의 세타가 되겠죠. 이미 세타는 구했죠. 세타는 뭡니까? 12분의 파이가 되고요. 자, 우리는 요게 뭡니까? 100파이가 오메가 t에 해당하죠. 그죠? 오메가 t. 오메가는 얼마입니까? 100파이가 되네요. 그죠? 오메가는 얼마다? 100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00파이분의 이렇게 하면 되겠죠. 파이 없어지니까 12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두 놈의 시간은 얼마다? 1200분의 1 타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를 1200으로 나눠주면 답은
뭐 8.33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8.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오메가 각속도는 각을 시간으로 나눈다는 요 식에서 시간은 뭐예요? 각을 오메가로 나눠주면 시간을 구한다, 그런 얘기가 되죠. 이렇게 해서 구해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9번 같은 저항 R로요 6개를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결선하고 대칭 삼상전압 V를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냐 그랬습니다. 자, 이 그림을 지금 전압은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델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를 이렇게 우리는 바꿔보겠습니다. 등가 변환해 보죠. 뭐 그러면 R이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R이 되겠죠. 자, 얘를 우리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얘만 보겠습니다. 얘 하나만 보면 이렇게 되겠죠. R에다가 3분의 R이므로 얘는 합성하면 얼마입니까? 3분의 4R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성간 전압이 V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됩니까? 성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요 전압이 되겠죠. 이거 상전압이죠. 성간 전압이 V이므로 얘를 우리는 루트 3으로 나눈 걸 상전압입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상전류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일단 구해서 선전류입니다. 얘를 구해서 루트 3으로 또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복잡하죠? 얘는요, 여기에 흐르는 요 상전류는 선전류를 얼마로?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일단 IL부터 구해보겠습니다. IL은요, 저항을 3분의 4R로요. 전압은 얼마입니까? V 루트 3이 되겠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요, 내항을 곱하면 4 루트 3분의 외항하니까 3V가 되는 것입니다. 얘를 우리는 요 상전류를, 선전류를 뭘로 나눠야 됩니까? 루트 3으로 또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I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I죠. I는 상전류입니다. 상전류라는 I는 루트 3분의입니다. 루트 3분의 4 루트 3분의 3V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 되니까 이 약분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요 R은 있는 것입니다. 요 R은 놔두고요. 그래서 4분의 1 R분의 V 이런 모양을 우리는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R분의 V인 3번을 답으로 여러분들은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은 이런, 어쨌든 성간 전압을 주어졌다. 그러면 일단 선 전류를 구해 나가는데요. 일단 요거 델타로 되어 있는 것은 뭘로? Y로 일단 등가 변환합니다. 그래서 일단 선 전류를 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단 선 전류를 구하자. 가능하시겠죠? 근데 문제에서 여러분들 요 전류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요 상전류입니다. 일단 선 전류를 구한 다음에 요 선전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선 전류를 구한 다음에 상 전류는 이 선 전류를 루트 3으로 마지막에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한 다음에 합성하고요. 합성한 걸 가지고 선 전류를 구한 다음에 최종 상 전류를 구한다와 같이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0번이죠. 어떤 교류의 명판에 역률 0.6, 소비 전력이 120kg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전동기의 무효 전력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역률이 0.6이고 소비 전력이 120kg라고 표시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
전력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유효전력이 120이라고 그랬죠. 120입니다. 근데 역률이 0.6이라고 하면 우리는 피상전력, 자, 여러분들 유효전력은 어떻게 합니까? 피상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 하면 유효전력이거든요. 유효전력이 120이라고 그랬죠. 피상전력을 구해봅니다. 얘를 0.6으로 하면 피상전력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상전력 120 이렇게 있을 때 피상전력은 얼마요 하면 120 유효전력을 역률로 나눈 것을 우리는 피상전력이죠. 무효전력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무효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하면 요가 이제 세타가 되는 거니까는요. 역률을 코사인 세타가 0.6이면 사인 세타는요 0.8이 되는 것입니다. 사인 세타는 0.8이므로 120을 0.6으로 나눈 피상전력 곱하기 뭐 하면 됩니까? 사인 세타 0.8 하면 되겠죠. 요거 계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160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유효전력이 있고 킬로와트가 있고 역률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피상전력을 구한다. 피상전력을 알게 되면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을 알게 되면 뭘 한다? 무효전력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71번 보시겠습니다. 대칭 3상전압이 있을 때 한 상의 Y전압 순식값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1000루트의 사인 오메가 되게 기본파입니다. 500루트의 사인 3오메가 이거 3고조파입니다. 다음에 플러스 100루트의 사인 5오메가 이거 5고조파입니다. 이렇게 외형파 전압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때 성간전압에 대한 상전압의 비율을 시력값 비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Y결선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시력값의 정의부터 알아야 되겠죠. 실효값의 정의는 각 파의 시력값에 각 파가 뭡니까? 기본파면 기본파, 3고조파면 3고조파, 5고조파면 5고조파 시력값의 제곱의 일단 제곱해야 됩니다. 제곱의 합, 그러면 다 더해서 합의 제곱근에서 우리는 값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 알았네요. 시력값.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냐면 성간전압, 지금 비정연파인데요. 성간전압에 있어서 이 Y결선일 때 Y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간전압은 상전압에 대해서 루트 3배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요 성간전압에는 얘 각 파가 있는데요. 우리 영상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각상의 동일한 성분입니다. 영상 성분은 A상에도 같은 성분, B상에 있는 것도 같은 방향, C상에도 같은 방향 성분을 우리는 영상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동일 방향입니다. 자, 영상분을 우리는 어떻게 뭐라고 알아둬야 되냐면 3고조파 성분하고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성간전압을 할 때는 A상에 있는 놈, B상에 있는 놈, C상에 있는 합은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 성분인 3고조파는 성간전압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죠. 일단 상전압의 루트 3배니까 루트 3을 해주고요. 여기에 루트 성간전압은 3고조파는 나타나지 않고 기본파와 기본파 시력값 1000이지 않습니까? 1000의 제곱 기본파 분입니다. 그 다음에 5고조파 성분만 나타난다. 폐계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상전압에 관한 것은 그대로 상전압에 대한 시력값이니까 루트해서 100의 제곱 1000의 제곱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 3고조파분도 상에는 있다 이런 얘기죠. 500의 제곱 플러스 100의 제곱 곱하기 100에서 우리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계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얘를 계산해 보면 64% 정도가 됩니다. 64%에서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성간 전압, 우리 비정연파의 성간할 때 요 3고조파분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72번입니다. 대칭 좌표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각상에 공통으로 표시하는 것은 뭐냐 그랬어요. 금방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상에 공통입니다. 똑같은 방향이죠. 영상성분은 A상이나 B상이나 C상이나 공통인 성분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영상성분입니다. 영상성분. 정상성분은요. 우리 A, B, C가 있을 때예요. A, B, C가 있을 때 정상성분은요. A를 기준해서 정상으로 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B는 얼마만큼 돌면 됩니까? A 돌면 되죠. B상은 얼마 돌면 돼? A 돌면 돼. A상을 기준했을 때 B상은 A만큼 돌면 된다. 플러스 이 성분이면 이렇게 도는 성분이에요. 정상성분. 정상으로 돌 때 이거 얼마큼 돕니까? A에다 A제곱 도는 거죠. 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상성분. 물론 여기서 우리는 한 상분만을 말하니까 이 3분의 1에서 이렇게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역상분은 역으로 도는 것입니다. 각상의 공통인 걸 뭐라고 한다? 영상성분이다. 와 같이 우리는 알아두시는 것입니다. 영상분. 그래서 72번은 1번 영상분. 73번입니다. 어느 저항에 V1 전압이 와 같이 주어졌고 V2 와 같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V1 전압과 V2 저항의 우리 위상을 봤더니 똑같이 오메가 T죠. 오메가 T. 여기는 2 오메가 T, 여기는 3 오메가 T 이런 것이 있는데 각각 요 전압이 걸릴 때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일대 V1이 V2보다 요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놈의 이제 관계를 보면 이런 얘기죠. 뭐 위상만 봅니다. 36. 그러면 이 관계는 같은 요런 것은 뭐라고 한다? 위상이 우리는 동일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상의 V1과 V2의 위상의 의미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30도와 30도거든요. 이런 경우는 위상의 관계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고 V1과 V3는 실질적으로 기본파와 3고조파이기 때문에 위상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답니다. 위상 관계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기본파와 3고조파 관계에서 위상 관계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4번으로 알아두십니다. 14번입니다. RLC 병렬 공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자, 우리는 RLC 문제를 보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뭐 Q가 어쩌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RLC 병렬이라고 그랬죠. RLC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요 RLC 병렬일 경우에 합성 어드미턴스는 뭐 얘죠. R분의 1이죠. 뭐 R분의 1 플러스 J C부터 합니다.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 요걸 우리는 합성 병렬 어드미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공진인 경우는 0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진인 경우 오메가 C 우리 이 허수아이 0인 것을 우리는 공진 조건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공진이다. 그랬을 때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과 똑같죠. 뭐.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병렬 공진에서 요 전류가 전전류가 있으면 L의 아래 흐르는 전류
L에 흐르는 전류, C에 흐르는 전류가 있을 때 우리는 전압 확대도 또는 첨예도 또는 우리는 전압 확대도라고도 표현하고 이걸 Q 첨예도 얘를 확인해 보면 IR분의 IL 또는 IR분의 IC를 우리는 전류 확대도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전류 확대도예요. 또는 첨예도, 선택도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래 흐르는 전류는 요 아래 흐르는 요 전압은 똑같겠죠. 뭐 전압은 똑같으니까 R분의 V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L에 흐르는 전류는요. 오메가 L분의 V가 되겠죠. 오메가 L분의 V. 그럼 이렇게 약분되니까 즉 오메가 L분의 R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오메가 CR 집어넣었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요게 공진 조건이므로 자, 오메가 제곱은 LC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오메가는 뭡니까? 제곱을 띄면 루트 LC분의 1이죠. 그래서 오메가에다가 루트 LC분의 1 집어넣습니다. 루트 LC분의 1분의 L R이 될 텐데요. 이 L은 루트 L 제곱이 되니까 이게 하나가 약분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R은 여기가 있고요. 루트 L분의 C는 번분수에서 올라가니까 L분의 C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1번을 봅니다. 공진에서 R의 비중이 R이 크면 클수록 Q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R이 작을수록 Q가 높다. 말이 틀렸죠. 공진시 입력 어드미턴스는 공진입니다. 자, 공진이 되면 입력 어드미턴스는 아주 작아집니다. 이건 맞는 것입니다. 어쨌든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을 텐데요. 공진 주파수 이하에서는 얘인데요. 얘가 똑같습니다. 근데 얘가 작아지면 얘가 작아지는 거죠. 얘가 작아졌을 때 얘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상관계가 뒤진다 이런 얘기를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IL 전류가 IC 전류보다 클 때가 우리는 지상이거든요. 그러면 IL은 뭡니까? 오메가 L분의 V가 되고요. 너는요, 오메가 C분의 1분의 V, 즉 오메가 CV가 되지 않습니까? 즉 얘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뭐 얘에 따라서 이 값의 위상, 즉 입력 전류는 공진 주파수 이하라는 얘기죠. 이하인 경우에서 얘가 커짐으로 얘에 따라서 위상이 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진 주파수 이하에서는 공진 주파수 이하가 되죠. 이하에서는 얘에 따라서 위상이 지상이 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진시 또는 LC에 흐르는 전류는 입력 전류의 Q배가 되는 것이죠. 입력 전류의 요만큼의 IL은 전류의 Q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게 틀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진일 때 우리는 L에 흐르는 전류가 C에 흐르는 전류보다 큰 경우를 우리는 지상이 됩니다. 얘가 크려면 얘가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작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얘가 작아지는 것이다. 근데 얘는요, 분모가 작아지면 이 전체 값은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5번입니다. 대칭 오상회로의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유상차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전압의 유상차가 발생이 되려면 이것은 성형 결선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형 결선인 대칭 오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성형 결선인 경우에 성간 전압은 상전압에 대해서 얼마만큼 크냐면 2 사인 n분의 파이라는 요 수치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2 사인 n분의 파이고
각도는요 2분의 파이의 1 마이너스 n분의 2씩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위상 차를 물어봤으니까 이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파이 90도지요. 1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네요. 그래서 그러면 90도 2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90도에 5분의 3이 되죠. 1 마이너스 5분의 1은 5분의 3이 되지 않습니까? 요거 계산합니다. 5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18입니까? 그러면 3 곱하기 18에서 54와 같이 우리는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76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식의 역 라플라스 변화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우에 각각 분모로 해서 이걸 일단 만들어 봅니다.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에 S가 되죠? 사인 세타입니다. 요 뒤에 있는 것도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죠.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이제 얘 모양은 뭡니까? 코사인 세타죠, 뭐. 코사인 오메가 t입니다. 코사인 오메가 t에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역변환하는 것입니다. 얘는 사인 오메가 t죠. 사인 오메가 t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여러분들 삼각함수 가법 정리.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는 것을 우리는 삼각함수 가법 정리로면 사코 코사거든요. 사인 오메가 t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오메가 t의 사인 세타인 요 가법 정리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 모양을 가만히 보면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세타 그러지 않습니까? 얘는요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세타. 그래서 우리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꼴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각함수 가법 정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쯤에 한 번씩은 다 기억했던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대칭 삼상전압이 A상, B상, C상 이렇게 주어졌을 때 A상을 기준으로 한 대칭분 전압 중 정상 전압 V1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 이게 대칭 상태랍니다. 대칭 상태라는 것은요 A상을 기준해서 B상, C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얘를 A상이라고 편의상하겠습니다. 얘는 B상이 되면 대칭인 경우에요. 얘를 몇 도 돌리면 240도죠. 즉 VA를 240도 돌리면 여기에 오지 않습니까? C상이라고 합니다. 요 C상은요. 요 A상을 몇 도 돌리면 됩니까? 110도죠. 120도는 뭐라고 합니까? A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를 우리는 대칭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상분입니다. 자, 정상전압은요. 3분의 1의 VA, AVB, A제곱 VC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 식은 알아두셨죠? 그리고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3분의 1의 VA를 기준했을 때 A에다가 VB는 얼마입니까? A제곱 VA이지 않습니까? A제곱 VA. VC는요. AVA죠. AVA. 자, 써놓고 보니까 얘는요. A3승이지 않습니까? 얘는요. A3승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A3승은 뭡니까? 1이죠 뭐. VA. 자, A 3승이지 않습니까? A3승 VA는 뭐다? 그냥 VA입니다. 그래서 VA죠. 세 개의 VA 하니까 뭐만 남는다? VA다. A상을 기준해서 우리는 정상선문만 남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78번. 그림에서 AB 단자 전압.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AB 단자 전압이 100이랍니다. 100V AB에서 본 능동 회로망 N의 임피던스가 15ohm일 때 AB 단자에서 AB 단자의 15ohm의 저항을 접속하면 AB 사이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냐 그랬습니다. 자, 보시죠 뭐. 여기가 100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100이 있어요. 근데
100V가 있을 때 이 회로를 와 같이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B는 100이죠. 뭐 100이 있다고 합니다. 100V랍니다. 100V다. 근데 여기 이렇게 회로를 주어지면 이 15ohm도 회로를 거쳐서 오겠죠. 뭐 15ohm도 회로를 이렇게 결선하면 15ohm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10입니다. 얘를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뭐 다 됐죠. 뭐 25분에 뭐가 됩니까? 100이 됩니다. 그래서 4가 되는 것입니다. 4가 된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렇게 등가로,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대분 안에 등가 회로로 우리는 바꾼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쨌든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79번 보시겠습니다. 전원이 Y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이런 식으로 Y결선으로 되어 있답니다. 전원이 Y결선으로 되어 있고, 부하가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죠. 부하가 와 같이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회로망에서 전원의 상전압이 220입니다. 요 전원의 상전압이 22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와 같이 이제 회로가 이제 구성이 될 텐데, 그죠? 와 같이 회로가 구성이 되겠죠. 와 같이 해서, 와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성이 될 텐데요. 그러면 요 선간 전압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요 선간 전압은 상전압이 루트 3배죠. 그래서 220에 루트 3배가 선간 전압이 됩니다. 자, 선간 전압이고요. 자, 전원의 상전류가 10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상전류가 이렇게 갈 텐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하로 갈 텐데요. 상전류가 그대로 선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럼 선전류가 10A가 되겠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한상의 임피던스는 물어봤습니다. 얘의 임피던스는, 자, 그러면 요 경우에 우리는 임피던스는 여기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일단 상전류를 알아야겠죠, 뭐. 자, 이거는 델타 결선이고, 요 상전류는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이죠. 여기에 흐르는 우리는 상전류는 선전류를 루트 3배로 나누면 됩니다. 선전류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전류분의 상전압인데요. 상전류가 10 루트 3이죠. 선전류를 루트 3으로 나눈 상전류에다가 뭐 여기서는요. 이게 즉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이자 상전압이니까 220 루트 3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 약분되고요. 번분수에서 곱해주면 22 곱하기 3이 됩니다. 66입니까? 66A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답을, 여러분들 뭐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Y결선에 상전압을 주었는데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선간전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전압을 루트 3배에서 선간전압이다.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선전류는 우리는 상전류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선전류를 루트 3으로 하면 상전류다.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꼭 할 때는 상전류분의 상전압 개념을 절대적으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상에서 놀아라. 상전류분의 상 할 때 요 관계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8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dt분의 dxt 요 x가 좀 작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x 함수입니다. dxt. 옳지. dt분의 dxt 플러스 3xt 이꼴 5의 라플라스 변환을 했을 때 s 함수로 라플라스 변환에다 초기값은 0이다. 그런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들 요걸 라플라스 변환해 보죠, 뭐. 자, dt분의 t는요. 미분인 경우는 뭘로 변하라고 그랬습니까? s로라고 그랬죠. 소문자는 대문자 라지 ss 하고요. 플러스 3의 요 소문자는 대문자 라지 ss 하면 되죠, 뭐. 5입니다. 5는 s분의 5 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ss 묶어보겠습니다. 자, 묶으면 s 플러스 3이 됩니까? 라지 ss죠. 는 s분의 5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미분과 1차 이런 방정식이 있는 경우 우리는 계산하는 방법은 꼭 라플라스 변환해서 계산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입니다. 라지 SS는요, S에다 S 플러스 3분의 5가 되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S 가로 열고 S 플러스 3분의 5인 4번이 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하실만 하시겠습니까? 예. 이걸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